자, 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과서 104쪽에서 106쪽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과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그때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가 라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이에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모습, 그리고 그 폐허 더미 속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오늘날의 사진과 비교하지 않아도 정말 이게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저렇게 천막으로 된, 저걸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렇게 살았어요. 저게 서울시립대 박물관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1950년대 서울 사진이에요. 자, 저 천막의 색깔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군막이죠, 군막. 네, 미군의 원조로 지어진 겁니다. 임시거처라고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주 생활, 주거지, 저게 바로 저 천막, 미군의 원조를 받아서 세운 천막집에서 살았고요. 그나마 그 원조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땔감이나 폐허 더미 속에서 저렇게 판자를 주워다가 벽을 세워서 판잣집을 만들어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산업구조의 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사진으로 봤다시피 농업조차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1950년대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미국으로부터 받은 밀가루, 설탕, 섬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소비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 그 자체로, 그러니까 밀가루, 설탕, 또 옷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산업을 소비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1950년대 미국의 원조를 경제 발전의 기초로 삼았던 이 세 가지, 밀가루와 설탕, 섬유를 모두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삼백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백공업을 통해서 195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1962년 정부는 국가 주도하에 5년 단위로 중점 산업을 육성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만 뭘 수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당시 주요 수출품은 전통공예 중 하나인 나전칠기, 그리고 간장, 그리고 사람은 많았으니까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이것이 가장 큰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자, 나전칠기야 조선시대 때부터 쭉 해왔던 거고요. 간장, 간장, 된장, 쌈장, 장 종류 우리나라가 워낙에 잘 담갔던 거였죠.
자, 이런 것들 하여튼 해외에 팔 수 있는 건 다 내다 팔았어요. 그럴 때 정부는 뭐를 했느냐? 자, 울산에 정유 공장을 차려서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발달을 도모했고요. 춘천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공장이 돌아가기 위한 전기를 공급을 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기업의 수출이 좀 더 원활하고 물자의 수송이 원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과 부산 두 군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려주어서 기업이 보다 수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었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뭘 했느냐?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류, 신발, 종이, 또 가발, 뭐 이런 비교적 큰 기술은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작업을 하면 그만큼의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갔죠. 자, 그런데 어떻게 수출할 수 있었을까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자원도 자본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많은 게 있었죠. 많은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즉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가계소득을 올려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값싼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내서 수출 경쟁력을 올릴 수 있었죠. 이런 눈물 겨운 노력 덕분에 1950년대 말 2,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을 10년 만인 1960년대 말에는 4억 5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약 2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950년도부터 1960년대까지의 경제 성장 과정을 정리했는데 정말 눈물겨운 경제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300산업을 직후로 300산업을 시작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도모했어요. 자, 핵심 정리해 볼게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300산업, 밀가루, 설탕, 섬유, 이 300산업으로 불리는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발전을 통해서 19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고 산업 기반 시설을 건설했고요. 기업은 이런 정부의 지원에 맞춰서 노동 집약형 경공업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 경제는 약 20배의 경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197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